안녕하세요. 닥터맘마 수의사 이한경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 키울 수 없던 녀석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패키니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키니즈의 외형, 성격, 주요 질병, 관리 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패키니즈는 베이징을 상징하는 개라는 뜻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온 개입니다. 대대로 중국 왕실에서 길렀고 왕족과 귀족만이 기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소형견이며 최고는 15에서 23cm, 체중은 3에서 6.5kg로 작지만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납작하고 옆으로 길며 주둥이와 코가 짧습니다. 돌출된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으며 눈 사이가 멀고 귀는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견종에 비해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편이며 풍성한 털 때문에 사자갈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털 색깔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패키니즈가 인기 있습니다. 독립성이 강해 자기 공간에 있는 것을 즐기고 주인을 귀찮게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앉는 것과 잦은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죠. 그렇다고 주인에게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애정이 많고 상냥하며 잘 따릅니다. 다만 다른 견종에 비해 애교가 많지는 않아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러 시비를 걸지는 않지만 지기를 싫어하므로 싸움이 일어나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패키니즈는 단두종 특유의 외형과 호흡기계 질환에 취약하며 소형견에서 다발하는 쓸개골 탈구가 쉽게 일어납니다. 쓸개골 탈구는 쓸개골이 제자리를 벗어나 보행 이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교정해주나 심한 경우에는 쓸개골이 이탈하지 않도록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만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이 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단두종 호흡기 증후군은 코와 주둥이가 짧은 외형으로 인해 연구개가 너무 길거나 콧구멍이 너무 좁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기도를 좁게 하여 호흡을 어렵게 만들죠. 특히 운동 후에 숨쉬기가 어려워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발산이 어려워 열사병과 같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외과적으로 연고제 절제와 콧구멍 확장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눈이 크고 튀어나와 외부 충격에 눈 손상이 쉽게 일어납니다. 각막이 끓기거나 구멍이 나기도 하며 눈물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건성각결막염이 잘 일어납니다. 각막에 난 상처가 2차 감염으로 이어져 심한 통증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빨리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무 중생은 눈꺼풀 안쪽에 한열의 속눈썹이 더 생겨 눈을 자극하는 것으로 각막궤양과 만성 안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인 속눈썹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백내장은 노령의 패키니즈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며 녹내장 역시 치료하지 않으면 빠르게 실명을 유발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키니즈는 비슷한 체구를 가진 다른 견종과 비교하여 다리가 짧은 편이라 추간판 질환에도 취약합니다.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파열되어 척수를 누르므로 활동성 저하, 신경 증상, 극심한 통증, 일시적 또는 영구적 다리 마비와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과 휴식으로 치료 가능하나 마비와 같은 중증의 경우 외과적 수술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패키니즈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부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심부전은 판막의 약화로 발생하며 심장 판막이 변형되어 다치지 않으므로 혈액이 판막 주위로 새어나와 심장에 부담을 주죠. 심장 잡음이 들리면 매년 심장 검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패키니즈와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 모든 질병을 가중시킬 수 있는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패키니즈는 식탐이 강하고 활동량이 낮아 특히 비만에 취약한 견종입니다. 항상 사료를 정량만큼 제공하고 간식을 너무 많이 주지 않으며 하루 20분 이내에 산책 또는 가벼운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운 날씨에는 호흡곤란이 오기 쉬우므로 운동을 피하고 열사병에 걸리지 않게 실내 온도에 신경 써주세요. 이때는 산책 대신 실내에서 가벼운 놀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충분합니다. 목욕은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나 눈 주변이나 얼굴의 주름 부위는 매일 닦아주어야 합니다. 패키니즈는 눈병이 취약하고 주름 사이는
이물질이 잘 껴 피부병이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후에는 얼굴을 꼭 닦아주며 닦은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털이 길고 풍성하여 털 빠짐이 많으므로 규칙적으로 빗질을 해주어야 하며 빗질 전에는 털이 갈라지지 않게 물을 뿌려주고 빗질 시에는 엉킨 털들을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눈 주위의 긴 털은 눈을 쉽게 자극하여 눈병을 야기하므로 얼굴 주변의 털들을 잘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패키니즈는 아주 좋은 견종입니다. 까다롭지 않아 처음개를 키우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물건을 씹는 버릇이 없고 헛짖음도 많지 않고 활동량이 적어 실내에서 키우기 좋으며 운동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독립심이 강해 혼자 집에 두어도 분리불안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장시간 혼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무릎에 앉아 잠을 자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나 게으른 편이라 건강을 위해 가벼운 산책을 꼭 시켜주시고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에서 가벼운 놀이를 통해 운동을 꼭 시켜주세요. 잦은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키우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거친 스킨십에 자기 방어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패키니즈가 먹이를 먹거나 잠을 잘 때는 꼭 접근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패키니즈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 훈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습득력도 떨어지죠. 주인의 보상을 통한 긍정적인 훈련 방법과 강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간식 보상은 비만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드리는 견종백과 패키니즈 편이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닥터맘마 사이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